안녕하세요. 짜잔의 부자들 김짬보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찐짠이들 고민 한번 맞춰볼게요. 다들 주식, 코인, 부동산으로 돈 버는데 난 도저히 못하겠다. 일단 출근을 하자. 투자를 해보고는 싶은데 막상 하려고 하면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고 내 소중한 원금이 너무 걱정되고 그런 안정지향형 찐짠이들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 딱 한번 보면은 뭐야, 수익률은 예금 적금보다 좋은데 생각보다 안전하고 완전 쉽잖아. 바로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게 찐짠이들 돈 고민 딱 해결해줄 수 있게 만들어왔으니까 영상 끝까지 보세요. 첫 번째, 지금 바로 ETF를 시작해야 되는 이유.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금 적금이 나의 첫 시드머니를 모으는 거야 라는 관점을 가진 찐짠이들은 어차피 알잘 때깔센으로 딱 시드머니 그 다음에 투자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을 거라 생각해요. 왜냐면 전 여전히 돈을 모으는 데는 있어서 예적금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짬보 네가 아무리 뭐라 해도 나는 진짜 예적금은 너무 안 땡긴다. 나한테 좀 화끈한 걸 달라 하는 찐짠이들은 오늘 영상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긴 말 안 하고 제가 그래프 하나 보여드릴게요. 아예 다른 결과를 보여주는 그래프예요. 파란색은 코덱스 미국 S&P 500이라는 ETF에 5년 투자했을 때, 빨간색은 3%짜리 예금에 5년간 투자했을 때입니다. 제가 각각 똑같이 이 ETF에 100만원, 이 예금에 100만원 이렇게 넣고 아무것도 안 하고 5년이 지난 거예요. 그랬을 때 5년 뒤에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S&P 500 ETF는 5년 뒤에 100만원에서 약 201만원이 됐고요. 거의 100% 수익률이죠. 2배가 된 거니까. 3%짜리 예금 통장은 5년 뒤에 115만원이 됐어요. 5년 동안 약 15% 정도의 성장을 한 거죠. 물론 예적금은 진짜 안전하게 5천만원까지 보호가 되면서 나의 시드머니를 모으고 그 과정에서 나의 소비 습관을 고치고 돈을 쓰는 거에서 모으고 관리하고 분리는 그 관점에서 있어서 예적금은 전 너무 좋긴 한데 아무리 그래도 나의 소중한 1년, 2년, 3년을 예적금만 하는 건 너무 아깝다 하는 찐짠이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에게 저는 ETF를 강력 추천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그럼 ETF가 뭐냐? ETF는 Exchange Trade Fund의 약자로 우리말로는 상장지수 펀드라고 하거든요. 시작하자마자 약간 어려워진 느낌이 있는데 괜찮아요. 여러분,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ETF는 뭐냐면 피자 생각하면 편해요. 제 최애 피자가 도미노 피자거든요. 옛날부터. 근데 저는 사실 포테이토 피자 강경파예요. 저 고구마 크러스트 별로 안 좋아해. 저 완전 포테이토 피자 강경파인데 가끔은 저도 사람인지라 이거 뭐야? 슈프림? 새우 좀 땡기는데? 이런 것들이 땡길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도미노는 뭐가 있다? 콰트로 피자라는 것이 있어요. 4가지 맛을 한 판에 즐길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제가 포테이토 피자 하나만 시켰다면 그건 바로 주식 한 개를 산 거고요. 제가 콰트로 피자를 산 건 ETF를 사는 게 되는 거예요. 이 ETF 안에 테슬라도 있고 구글도 있고 애플도 있고 하는 거죠. 세 번째, ETF 장점이 뭐냐? ETF 장점은 진짜 어마무시하게 많은데요. 일단 너무너무 좋은 거. 소액으로 분산 투자가 가능해요. 만약에 제가 테슬라도 사고 싶고 요즘 핫한 엔비디아, 알파벳 이렇게 한 주씩 사고 싶어요. 그럼 얼마 필요한지 아세요? 제가 촬영일 기준으로 여러분 테슬라 45만원, 엔비디아 24만원, 알파벳, 구글 27만원 해가지고 요 3개 사는데 100만원이 들어요. 근데 국내에 상장된 미국 S&P 500이라는 ETF를 사면요, 단돈 2만원대로 이 주식을 다 살 수 있어요. 그 안에 다 있으니까. 둘째, 상장된 펀드이기 때문에 주식처럼 실시간으로 사고 파는 게 가능해요. 셋째, 투명합니다. ETF는 어느 주식에 어느 비중으로 투자하고 있는지를 투명하게 다 볼 수 있거든요. 코덱스 미국 S&P 500이라는 ETF를 제가 뜯어보니까 현재 기준으로 엔비디아의 7.85% 가장 큰 비중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 완전 투명하게 다 공개가 되어 있어요. 피자 한 판에 거의 몇 가지 맛이 들어간 거야. 엄청난 거죠. 네 번째, ETF 종류. 오케이, 저 이제 해보고 싶어졌어요 라는 생각이 든 찐짠이들은 이제부터 집중해주세요. 자, 이제 ETF 뭔지 알았고 장점도 알았다. 그럼 어떤 ETF들이 있는지를 알아봐야겠죠. 대표적인 ETF를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코덱스 200 그리고 타이거 200입니다. 이 두 개는 이름은 달라 보이는데 투자 종목은 똑같아요. 국내 주식시장 상위 200개 우량 기업에 분산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구성 종목이 1위부터 10위까지 완전 똑같아요. 다만 증권사에 따라 이름이 달라질 뿐입니다. 타이거가 미래에셋에서 만든 거고요. 코덱스가 삼성증권이에요. 이렇게 되면 한국에 있는 우량주 기업을 제가 한 번에 그냥 피자 한 판을 딱 사버리는 거죠. 두 번째, 코덱스 미국 S&P 500,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그럼 국내 주식형 ETF만 있냐? 아닙니다. 해외 주식형 ETF도 있어요. 근데 국내에 상장된 미국 경제를 대표하는 대형 우량 기업 500개 중에서 선택된 종목으로 구성된 코덱스 미국 S&P 500이 있고요. 미국 나스닥 시장을 분산 투자하는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이 대표적인 ETF입니다. 구성 종목을 보면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같은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데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이 보유 비중이 좀 더 공격적인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미국 나스닥 100이 미국 S&P 500보다 오를 때 더 크게 오르고 떨어질 때 더 크게 떨어지는 경향이 있으니까 만약에 내 성향이 나 이런 거 막 너무 영향받아 계속 막 화장실 가서 확인하게 돼. 그러면은 조금 안전적인 미국 S&P를 추천하고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I'm 테토녀다 하는 분들은 미국 나스닥 100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월배당 ETF인데요. 이 ETF는 미국의 진짜 우량 배당주들만 엄선해서 모아놓은 아주 그냥 집합수예요. 배당 피자라고 볼 수 있지. 10년 연속으로 배당 지급을 한 회사들 중에서 현금 흐름, ROE, 배당 수익률, 배당 성장률까지 이 4가지 기준을 까다롭게 걸러는 탑 100 기업들입니다. 대박이죠. 코카콜라, 존슨앤존슨, P&G 같은 경기가 어떻든 꾸준히 돈을 벌고 배당까지 주는 우량주들이
ETF 안의 주축들이에요. 주가도 꾸준히 올랐으면 좋겠으면서 매년 나한테 안정적으로 배당부도 따박따박 용돈 주듯이 그런 기업을 찾고 있다 하면은 월배당 ETF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5번째, ETF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바로 ISA 계좌. 우리 찐짜는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진짜 완전 약 꿀팁 들어갑니다. 여러분 제가 맨날 말하는, 제가 열심히 예적금했는데 거기서도 벼룩의 간을 빼먹는 이자 소득세에 대해 하는 세금이 있다 그랬잖아요. 주식도 마찬가지거든요. 모든 소득에는 세금을 내야 돼요. 하지만 우리에겐 뭐가 있다? ISA가 있다. 일단 ISA가 뭐냐? 개인 종합자산 관리 계좌인데 쉽게 말하면은 세금 할인해주는 만능 통장. 이거저거 여기서 다 넣을 수 있는 비빔밥 통장입니다. 사실 이건 제가 이 영상에서 진짜 쉽게 설명을 했거든요. 이 영상 다 보고 요거까지 한번 보시면은 오늘치 금융공부 끝났어. 분명 우리 남편이랑 나랑 똑같은 ETF를 투자했는데 ISA 계좌에서 ETF를 산 나랑 그냥 ETF를 산 우리 남편은 엄청난 세금 차이가 나게 됩니다. 깜짝 놀라실 거예요.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제가 한번 표로 보여드릴게요. 빠밤. 400만 원을 번 거예요. 너무 좋겠다. 그랬을 때 일반 계좌는 338만 4천 원밖에 못 가져가요. 난 400만 원을 벌었는데. 왜냐면 15.4% 세금이 나가거든요. 근데 ISA 계좌 일반형은 380만 2천 원 가져갈 수 있고요. 심지어 ISA 서민형이잖아요. 400만 원 그냥 다 가져갈 수 있어요. 400만 원 벌었는데 61만 6천 원을 내냐 안 내냐 차이인 거예요. 진짜 엄청나지 않나요? 그리고 또 엄청난 거 손익통산 마법이라는 것이 바로 있습니다. 우리가 ETF로 수익만 벌 수 있다면 너무 좋겠지만 경기가 진짜 안 좋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건에 의해서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때 이 손익통산 녀석이 아주 든든하게 짬보 어깨 펴 괜찮아 해주는 거예요. 해외 주식형 ETF에 대해서 수익과 손실 금액을 합쳐서 계산해준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제가 A ETF를 샀어요. 여기서 350만 원 수익이 났어. 게이드. 근데 B ETF에서 150만 원 손실이 났어요. 너무 아파. 그래서 결국엔 350만 원을 벌고 150만 원을 잃었기 때문에 김짬부라는 인간에게는 200만 원 수익이 들어온 거잖아요. 근데 일반 계좌였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어라 짬부이 새끼 350만 원 벌었네. 거기서 세금 내라. 이렇게 돼요. 나 150만 원 잃은 건 안 봐줘? 응, 안 봐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들의 착한 ISA 계좌의 이 손익통산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애겐인 거야, 애겐. 짬부 너 150만 원 잃었네? 그럼 뭐 350만 원 벌었지만 어쨌든 150만 원 잃었으니까 너의 총 수익은 200만 원인 거잖아. 그 20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 내면 돼 라고 해주는 거죠. 써스윗. 이 손익통산이 일반 계좌로는 안 되고 ISA 계좌로만 된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6번째, 이제 완전 실전입니다. ETF 사는 법 알려드릴게요. 내가 핸드폰이 있다? 그럼 무조건 살 수 있어요. 첫 번째, 증권사 앱을 설치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ISA 계좌를 개설해야 돼요. 대체적으로 메뉴 검색에 ISA 검색하면은 여기서 중개형 ISA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일반 계좌 안 돼요. 우리 세금 절약해야 되잖아요. 물론 3년을 기다리긴 해야 되지만 어쨌든 저는 장기 투자 관점에서 ISA 계좌 꼭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ETF를 검색하면 됩니다. 매수하고자 하는 ETF를 검색하면 돼요. 아까 제가 말했던 코덱스 미국 S&P 500 이런 식으로 종목명을 검색하면 돼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이번 달엔 10만 원을 넣겠다. 그러면은 그 10만 원에 맞게 주수를 결정해가지고 매수하기 버튼 누르면 끝이에요. 우리 주식하면 제일 많이 묻는 질문이 이거잖아요. 언제 사야 돼요? 지금 사면 떨어질까봐 무서워요. 이러실 수 있는데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적금만 할 때가 있었고 주식으로 조금씩 넘어갔을 때도 있었는데 정해진 날에 사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주식도 적금처럼 남편이랑 매달 말일 저희가 정해둔 금액만큼을 사고자 하는 ETF나 주식 종목을 사요. 미래에 오를지 내릴지 예측하는 거 정말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시장은 아무도 모르니까. 근데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상향한다는 거예요. 꾸준히 오른다. 그래서 내가 꾸준히 장기적인 관점에서만 매수를 한다면 어느 날은 좀 더 싼 가격에 살 수 있고 어느 날은 조금 아쉽지만 비싸게 사는 날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장기적 관점으로 봤을 땐 그 돈들이 점점 큰 눈덩이가 되어서 온다라는 걸 분명히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럼 또 언제 팔아야 돼요?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ETF는 정말 장기 투자 관점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5% 올랐네 팔아야지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왜 우리 적금할 때 1년 2년 그냥 꾸준히 넣는 거잖아요. 정말 비슷한 관점을 생각하시는 게 가장 정신 건강에도 좋고 계좌 건강에도 좋더라. 근데 만약에 내가 명확한 목표를 달성했다. 2천만 원 모아야지 5천만 원 모아야지 정했는데 그게 딱 모였다. 그때는 당연히 팔아도 되겠죠? 핵심은 미리 정해둔 목표가 됐을 때 판다. 명확한 목표를 만들어 놓잖아요. 그럼 진짜 좋은 게 그거 이룰 때까지 진짜 달려가고 싶어. 더 아끼고 싶고 어떻게든 식비 아끼고 싶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걸 빨리 내가 이뤄서 그걸 팔고 싶으니까. 여러분 오늘 정말 많은 내용을 다뤘는데 조금 복잡한데 싶을 수도 있는데 정말 간단해요. 그냥 3단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증권사 앱에서 ISA 계좌 개설하고 안전하게 코덱스 200이나 미국 S&P 500으로 먼저 시작을 해보고 월에 얼마 넣을지 정한다. 이게 끝이에요. 만약에 내가 월 10만 원이면 10만 원, 20만 원, 20만 원, 30만 원, 30만 원을 ISA 계좌로 자동이체 걸어두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내가 조금씩 ETF 나랑 잘 맞는데 재밌는데 라는 생각이 들 때쯤 월배당 ETF를 추가해 본다든지 테마 ETF를 소량으로 조금씩 넣어 본다든지 하면서 투자 금액도 조금씩 늘리고 처음에는 그냥 돈이나 모아야지 싶었는데 점점 내 목표가 생길 거예요, 여러분. 그거에 맞게끔 또 한 번 이제 공부도 해보고 포트폴리오도 완성해보고 리밸런싱이라고 하는데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좀 바꿔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절세 전략까지 완성한다? 그러면 이제 하산입니다. 끝난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막 이렇게 완벽하게 계획하고 딱 시작해야지보다는 일단 시작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작해야 될까? 너무 공부하고 해야 될 것 같아. 물론 좋긴 한데 저라면 일단 한 주씩 먼저 사보면서 공부해보는 걸 더더더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진짜 ETF 요것에 대해서 아주 애매하게 알았거나 주변에서 한다고는 하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물어봐야 될지도 몰랐던 그런 찐짠이들 위해서
위해서 정말 작정하고 만든 영상이에요. 진짜 완벽하게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매달 적금에 열심히 넣긴 넣는데 이자 자체가 적어가지고 뭔가 돈 쌓이는 느낌이 덜 든다. 주변에서 자꾸 주식 투자 얘기하니까 좀 솔깃솔깃한다. 근데 나한테 피 같은 돈인데 1원이라도 원금이 사라질까봐 너무 무섭기도 하다. 그래서 안전한 투자를 해보고 싶은데 공부할 시간 없다 하는 분들 다른 영상 잠깐 보지 말고요. 정말 오늘 하루에 딱 이거 한 영상만 보시면요. 한 달 뒤 그리고 1년 뒤가 달라질 거라고 전 정말 장담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정말 제 후회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영상이거든요. 저도 돈 모으기 시작하고 2, 3년 됐을 때 진짜 이런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잘하고 있는 거 맞나?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저는 이제 결국 딱 1억 모았을 때 부동산을 선택을 했지만 제가 다시 돌아간다면 전 무조건 이걸 샀을 것 같습니다. 바로 S&P 500 ETF입니다. S&P 500 뭔가 당연히 들어는 봤는데 S&P 500이 뭔지 이율이 어떻게 되는지 어디서 어떻게 사야 되는 건지 이거 뭔가 한 번에 정리되는 영상이 있으면 싶었잖아요. 솔직히 제가 그거 싹 다 말아왔으니까 오늘 영상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첫 번째 S&P 500 ETF가 뭐예요? S&P 500은 Standard & Poor's 500 미국 대표 기업 500개를 모아놓은 지수라는 뜻인데요. 또 지수 막 이런 단어 나오면 너무 또 어렵잖아요. 더 쉽게 이야기해볼게요. 여러분 미국 주식시장 전체를 그 미국 전체를 통째로 살 수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에? 그게 가능? 네 가능 쌉 가능. 그게 바로 S&P 500입니다 여러분. 미국 주식시장 전체 시가총액의 놀라지 마세요. 30% 아니고요 50% 아니고요 무려 80%를 차지하는 기업들 500개가 쏙쏙 들어가 있는 거예요. 뉴욕 증권거래소와 나스닥에 상장된 기업 중에서 엄선한 500개가 들어가 있고요. 큰 기업일수록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S&P 500에 포함된 기업들 중에 탑 10을 한번 볼까요?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알파벳, 메타 플랫폼 이렇게 쭉쭉쭉 있는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다 쓰는 것들이에요. 제 하루로만 봐도요. 제가 아이폰 알람으로 하루를 시작하거든요. 애플 한번 들어갔죠? 구글에서 검색을 해. 알파벳 들어갔죠? 심지어 저는 유튜브에 영상 업로드하잖아요. 유튜브 누구 거? 구글 거. 구글은 알파벳. 그리고 이제 워드나 엑셀로 하루 종일 작업을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그러다가 이제 저녁길에 한강 이뻐가지고 찍고 인스타 스토리 올려요. 메타 플랫폼. 다 S&P 500에 걸려드는 하루이실게요. 그러니까 S&P 500 ETF 딱 하나만 사면요. 이 모든 회사의 주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한국에 사는 한 30대 여자가 이렇게 짠순이가 막 말하는 게 아니고요. 투자의 귀재, 투자의 전설 아시죠?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찐으로 인정한 투자가 바로 이 S&P 500입니다. 60년간 연평균 수익률 20%를 만든 세계 최고의 투자자이자 2025년 기준 자산이 206조 원, 5조 아니고 206조 원으로 세계 부자 순위 탑 10 안에 드는 그분이 2013년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 서한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죽으면 아내에게 자산의 90%를 S&P 500 인덱스 펀드에 10%는 단기 국채에 투자하라고 유언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네 이렇게 해라 이런 게 아니고 가족한테 이렇게 하라고 말할 것이다 라는 거잖아요. 가족한테 추천한 투자법 이거 말 다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유명한 이라고 했어요. 워렌 버핏이 2007년 헤지펀드 매니저들과 100만 달러 지금 기준 하나로 약 14억 원 정도 되는 돈인데 14억 원짜리 내기를 하신 거예요. 전문가가 운용하는 헤지펀드보다 S&P 500 인덱스 펀드가 10년 수익률이 더 높을 거다 내기를 한 거죠. 내가 운용 전문가라면 굉장히 긁혔을 것 같아. 내가 지금 전문가인데 그냥 가만히 있는 저 S&P 500보다 내가 못하다고? 오케이 내기 고 했다가 결국 어떻게 됐죠? 완전히 S&P 500의 완승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아무리 열심히 운용을 해도 이 S&P 500을 못 이긴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S&P 500 ETF의 장점 5가지. 알겠어요. 좋다는 거 알겠는데 이게 은행처럼 원금 보장도 안 되는 곳에 내 소중한 월급을 넣을 만한 곳인지 구체적으로 장점 알려주세요 하는 찐짜리들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거든요. 5가지 빠르게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초 안정적인 장기 수익률. S&P 500은 당연히 은행처럼 원금 보장이라는 건 없어요. 투자니까. 근데 과거를 보면 미래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과거 수익률 데이터가 이렇습니다. 최근 5년 2020년부터 2025년까지가 연평균 15.9%고요. 최근 10년은 13.7%, 최근 20년은 연평균 10.7%예요. 예적금 금리 3%랑 비교하면 3-4배 높은 수익률이에요. 자 여러분 제가 만약에 50만 원씩 10년간 적금을 넣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3%짜리에 넣으면 단리 기준으로 세금 떼기 전 기준으로요. 대략 6,900만 원 정도 돼요. 근데 만약에 제가 10년 동안 50만 원씩 S&P 500에 넣어서 이게 만약에 연평균 10%의 수익률이 났다고 해볼게요. 그럼 대략 1억 3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10년 뒤에 나의 통장 잔고의 차이는 3,4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의 1년 연봉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난 수익률 차이가 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장점, 우량 기업 중심의 구성. S&P 500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편입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워. 무슨 서울대 하버드 들어가 보기다 빡셉니다. 아무 기업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시가총액이 얼마 이상이어야 되고요. 얼마만큼 흑자를 낸다는 나름의 기준도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까다롭게 들어갔잖아요. 그 들어갔다고 나 이제 끝. 나 S&P 500임 죽실 거임. 안 돼요. S&P 500은 자동으로 계속 업데이트가 됩니다. 좋은 기업이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은 들어오게 되어 있고요. 반대로 안 좋아진 기업들은 탈락이 돼요. 그러니까 S&P 500에서 제외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개별 막 주식으로 보기 시작하면은 매일 그걸 보고 요즘에 이런 주식이 뜬데 그 요즘에 이런 건 안 좋대 이렇게 공부해야 되잖아요. 물론 공부하는 자세는 너무 좋아. 근데 그걸 내가 스스로 신경 쓸 필요 없이 S&P 500이라는 거대한 곳에서 알아서 조절을 해준다. 알아서 리밸런싱을 해준다. 바쁜 현대사에서 너무너무 편한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장점, 완벽한 분산 투자 효과. 2025년 기준으로 보면요. 정보기술의 31%, IT의 31%,
10%, 금융의 14%, 소비재 10%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통신, 헬스케어, 산업재, 소비재, 에너지, 유틸리티, 부동산, 소재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 주식을 사는 거는 결국 그 한 섹터를 사는 거잖아요. 근데 S&P 500을 산다는 건 다양한 섹터를 산다는 거예요. 한 번에. 그래서 다른 섹터가 만약 안 좋아져도 다른 섹터가 커버를 쳐주니까 조금 더 안정적인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장점, 낮은 진입장벽. 제가 몇 번 얘기했었는데 내가 사고 싶은 주식의 한 주당 가격이 높은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난 돈이 별로 없는데 한 달에 넣을 수 있는 돈이 그리 많지 않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분들도 누구나 진입할 수 있게 만든 게 바로 이 S&P 500입니다. 국내 ETF는 단돈 2만 원대로 시작할 수 있고요. 해외 ETF의 경우도 10만 원대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국내 ETF 기준으로는 치킨 한 마리 참으면 되고요. 해외 ETF 기준으로는 그냥 옷 하나 참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거 하나 참고 이 미국 우량주 500개의 기업의 주주가 되는 게 조금 더 이렇게 어깨가 좀 이렇게 차오르지 않으세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에 큰 목돈이 없어도 괜찮다. 매달 적립식으로 넣기에 너무너무 좋은 투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장점, 투명하다. 매일 S&P 500을 구성하는 종목이 어떤 건지 공개가 됩니다. 일반적인 펀드는 한 달에 한 번 공개하거든요. S&P 500은 매일 공개되는 거예요. 내가 뭘 샀는지 정확히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유동성이 좋아요. 주식처럼 장중에 언제든 사고 팔 수 있습니다. 갑자기 목돈 필요하다? 그럼 뺄 수 있는 거예요. 만약 국내 ETF 샀다 그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언제든지 사고 팔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수수료가 정말 저렴합니다. 여러분, 펀드는 연 1, 2%의 수수료를 내야 되거든요. 1억 투자하면 매년 100에서 200만 원 수수료 내는 거예요. 근데 ETF, 이 S&P 500은요 0.02%에서 0.2% 수준. 1억을 투자해도 연 2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10분의 1 가격. 이 차이가 처음에는 그냥 잘 모르겠는데 싶다가도 30년 누적되잖아요. 차이가 어마무시하게 커집니다. 수수료 때문에 수천만 원 차이가 나는 거예요. 세 번째, S&P 500 ETF 종류. 자, 이제 장점 다 훑었으니까요. 딥하게 가봅시다. 이게 여러분 이제 내가 살려고 딱 보잖아요. S&P 500 그럼 나도 사야지 딱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멘붕이 오는 게, 여러분 개별 주식 뭐 테슬라나 아까 말했던 애플처럼 딱 정확히 한 개만 나오는 주식이 아니에요. 엄청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약간 멘붕이 오는 거. 뭐야? 나 막 샀다가 괜히 이상한 거 사면 어떡해? 이럴 수 있는데, 일단 여러분 이게 왜 종류가 이렇게 많은 건지 제가 쉽게 햄버거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갑자기 배고프다. 맥도날드 빅맥, 버거킹 와퍼, 롯데리아 한우 불고기 버거 다 햄버거잖아요. 빵 사이에 패티 넣고 야채 넣고 소스 넣고 이렇게 기본적인 건 다 같은데 그냥 각자 특색이 있는 거잖아요. 뭐 맥도날드는 조금 소스가 맛있다든지, 버거킹은 불맛이 난다든지, 롯데리아는 약간 한국식으로 만들었다든지 등등. S&P 500 ETF도 똑같습니다. 기본적으로 S&P 500 지수를 따라간다, 마치 이건 햄버거다라는 것처럼 그건 변치 않는데요. 누가 만들었는지가 다른 거예요. 미래에셋이 만들면 타이거가 되고요. 삼성이 만들면 코덱스가 되고, 스테이트 스트리트가 만들면 스파이나 SPLG가 되는 거예요. 자세한 이름들은 신경 쓸 필요 없고요. 그냥 각 운용사마다 자기들만의 노하우로 조금씩 다르게 운영하기 때문에 그냥 그 앞에 자기들의 이름이 붙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롯데리아 버거, 버거킹 버거, 맥도날드 버거,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수수료도 조금 다르고요. 운영 방식도 미묘하게 다르거든요. 하지만 S&P 500을 추종한다는 이 본질은 같습니다. 어느 S&P 500 ETF를 사도요, 내가 미국 500대 기업에 투자하고 있다는 건 변치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국내, 해외 버전으로 S&P 500 ETF 탑 완벽 분석해가지고 표로 정리해왔습니다. 짜잔! 뭔가 복잡해 보이는데 여러분 하나도 복잡해 보일 거 없어요. 그냥 같은 종류의 ETF를 4개의 운용사별로 나눈 것 뿐이에요. 우리가 먼저 봐야 되는 건 순자산. 순자산이 1조 원 이상 돼야 이게 안정성이 확보되기 때문에 그걸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순자산 기준으로 가장 높은 곳은 미래에셋이다. 그 다음에 봐야 되는 건 바로 수수료인데, 매매 수수료도 있고 각종 수수료들인데 이런 것들을 다 합친 게 바로 실부담 비용률이거든요. 이게 가장 낮은 건 한국투자입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한국투자인데, 이게 왜 현재 기준이라고 말하냐면요, 이 경쟁사들끼리 너무 땡큐하게도 각자 막 수수료 경쟁을 해요. 그래서 매달 변경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촬영하는 기준으로는 이 한국투자가 가장 낮은데 다음 달, 다다음 달 어떻게 될지 모른다. 결론적으로는 국내 상장 ETF는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 자신이 오래 투자하기 편한 운용사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번 수수료 낮은 거를 쫓아가지고 매수 매도만 반복하면 그 수수료가 더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나는 이 운용사 좋아, UI 좋아, 요즘에 그런 것도 중요하잖아요. 나는 이 화면이 좀 보기 편해, 그냥 이렇게 선택하셔도 돼요. 정말로. 그래서 그냥 오래 유지하는 게 제일 현명한 거다. 그 다음은 해외 S&P 500 ETF 탑 4입니다. 이렇게 제가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얘도 똑같아요, 여러분. 마치 파이브 가이즈랑 쉑쉑버거 같은 거야. 그냥 미국산일 뿐이다. 근데 조금 다른 거는 이제 자산 규모가 1000조가 넘으세요. 1000조. 가장 적은 게 120조다 보니까 뭐 안정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을 것 같고요.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건 이제 여기서는 수수료겠죠. 현재 기준으로는 이제 스파이가 가장 큰 수수료고, 나머지는 0.02%, 0.03% 이런 식으로 사실상 거의 비슷한 수수료를 보이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가장 적은 수수료는 0.01%라도 적은 게 이제 SPLG 0.02% 수수료입니다. 그래서 만약 저는 해외에서 S&P 500을 산다면 수수료 적은 SPLG를 선택할 것 같아요. 근데 또 하나 봐야 되는 게, 국내 같은 경우는 S&P 500 가격이 한 주당 막 2만 원대거든요. 근데 여러분 미국은 좀 달라요. 한 주당 84만 원, 91만 원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SPLG가 너무 땡큐하게도 77달러 하나로 약 10만 원대예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낮은 진입장벽이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해외로 S&P 500을 넣는다면 저는 이제 수수료도 적고 가격대도 낮은 SPLG로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미국의 500대 기업을 쫓는다는 건 변치 않지만 국내에서 만든 S&P 500을
500을 투자해야 되냐, 아니면 그냥 어차피 해외 산이니까 해외에서 맞는 S&P 500을 사야 되냐, 이제 이게 고민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치 롯데리아 먹을 거냐 파이브 가이즈 먹을 거냐,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이렇게만 비교하면 파이브 가이즈가 더 맛있긴 한데, 아무튼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래서 일단 대표적으로 큰 차이는 이렇게 제가 한번 표로 정리를 해봤어요. 캡처 타임. 국내산 S&P 500을 사는 것의 장점은 국내에서만 적용 가능한 혜택들이 있죠. 바로 ISA와 연금저축계좌 같은 것들. 이 안에서 그 S&P 500을 살 경우에는 여러분 절세 효과를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2만 원대다. 이게 진짜 좋은 거야. 소액 투자 가능하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달러 환전 없이 원화로 살 수 있다. 국내산이니까. 근데 이제 또 해외 ETF의 장점도 있습니다. 운용 보수. 아까 말했던 그 수수료가 좀 낮고요. 만약에 내가 달러 투자를 좀 선호한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해외로 직접 투자하는 게 더 이득일 수도 있어요. 그 S&P 500을 샀다는 것 자체도 이미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거니까. 아니 그래서 짬부님 뭐 어쩌라고요? 라는 생각이 이쯤 돼서 들 것 같은데, 제가 좀 정리를 해본다면요. 만약에 투자 입문자다. 그럼 저는 국내 ETF를 추천할 것 같아요. 접근성이 쉽고요. 소액 가능한 게 이게 미친 장점이에요. 소액이 가능한 거. 그리고 ISA나 연금저축펀드 하면 세금 혜택도 있고, 이건 나중에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저는 오늘부터 결심 하나를 했습니다. 제가 이미 ETF 투자를 따로 하고 있기도 했지만 제가 기존에 갖고 있던 ISA 계좌 안에서 찐짜리들이랑 같이 오늘부터 S&P 500 투자를 해보려고 합니다. 같이 하는 거야.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매달 50만 원씩 사려고 해요. 그래서 그 모든 과정을 뭐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겠죠, 뭐 오를 수도 있겠죠. 그 모든 과정을 찐짜리들이랑 같이 공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매달 말일, 지금 주가가 어떤 거 같고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매달 말일에 무조건 50만 원씩 살 거예요. 그래서 꼭 같은 50만 원이 아니어도 돼요. 2만 원이어도 좋고요, 5만 원이어도 좋고요, 10만 원이어도 좋고, 어떤 돈이 상관없어요. 저랑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저는 결국 찐짜리들 이 모든 경험을 같이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샀어요, 여러분. 자, 여러분, 오늘 S&P 500이 뭐고, 이거 뭐 이율 어떻게 되는 거고, 어떤 종류가 있는 거고, 어떻게 사는 건지 정리를 싹 해봤는데, 다음 영상은요, 여러분, 이 다음으로 가장 또 궁금해하는 게 있어요. 제가 아까 살짝 스포를 했는데, 국내 ETF와 해외 직투 ETF가 세금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아까 왜 짬부님은 ISA 안에서 샀다는 거지? ISA 연금저축? 이거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요게 또 ETF 공부하다 보면 궁금해지는 주제거든요. 요것도 한번 제가 제대로 다뤄보겠습니다. 여러분, 세금 잘 모르잖아요? 나중에 막 몇백만 원씩 차이가 나요. 이게 처음에 잘 알아야 돼. 하지만 제가 절대 또 머리 아프지 않게 잘 알려줄 테니까 겁먹지 말고 다음 영상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영상 보고 ETF 완전히 이해된 것 같다. 나도 짬부랑 같이 2만 원이든 5만 원이든 나만의 여윳돈으로 같이 S&P 500 해보겠다 하는 찐짜리들은 댓글 남겨주세요. 여러분, 제가 저번 영상에서 S&P 500 ETF에 대해서 정말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완전 쫙 설명해드렸는데요. 그 영상을 보고 S&P 500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가 됐다면 바로 다음 챕터가 남았습니다. 대부분 S&P 500 딱 사려고 할 때 하는 고민이 뭐냐? 국내에 상장된 S&P 500을 살지, 해외에 상장된 S&P 500을 살지입니다. 한국산 살까? 미국산 살까? 근데 생각해보면 S&P 500이라는 것 자체가 미국 잘 나가는 기업 500개 사는 거잖아요. 근데 당연히 미국 거니까 그냥 해외에서 바로 사는 게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여러분, 충격적인 사실. 만약에 내가 1000만 원의 수익을 냈다고 해볼게요. 생각만 해도 기분 좋아. 근데 여러분, 내가 어떤 계좌 선택했냐에 따라서 실수령액이 110만 원 이상 차이가 나기도 해요. 바로 세금 때문에. 제가 적금도 결국 이제 가다 보면은 비과세 챙기는 영역까지 가게 된다고 여러 번 얘기했었는데, 주식세계도 똑같습니다. 세금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진짜 쉽게 국내 상장 ETF와 해외 상장 ETF 뭐가 다른지, 어떤 계좌 활용해야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건지 다 알려드리려고 하거든요. 딱 10분만 투자하세요. 첫 번째, 국내 상장 ETF와 해외 상장 ETF의 가장 큰 차이점.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정리하면요, 어디 나라 돈으로 어느 증권사에서 어떤 방식으로 살 거냐의 차이가 세금 차이를 만들고 나의 통장 잔고 차이를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거래 통화가 원화냐 달러냐의 차이도 있고요, 환전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세금 차이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소 금액, 내가 투자할 수 있는 최소 금액이 국내 상장 ETF는 2만 원대인데 해외 상장은 10만 원대부터 시작을 한다. 그리고 여러분 꼭 알아야 하는 게 바로 이 환율 영향인데요. 여러분, 국내 상장 ETF도 달러 환율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해외 직투 ETF는 달러로 환전해서 사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달러의 영향을 받는 건데, 국내 상장 ETF도 달러의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국내 상장 ETF는 환율의 영향을 받는 것과 받지 않는 것 두 가지 상품이 있어요. 미국 S&P 500을 예시로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 표를 보면 미국 S&P 500으로 이름 똑같은데 하나는 뒤에 H가 이렇게 붙어있죠. 그리고 1년간 수익률을 비교해보면 그 수익률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1년을 비교해보면 무려 7% 차이가 나요. 뒤에 아무것도 붙지 않은 것은 환 노출형, 말 그대로 환율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뒤에 H가 붙은 건 환해지형, 환율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 상품입니다. 이게 무슨 차이야?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달러 환율과 함께 보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지금 제가 촬영하는 날짜 기준의 환율은 6개월 전에 비해 하락했거든요. 그래서 환율에 영향을 받은 미국 S&P 500의 수익률이 환율에 영향을 받지 않은 미국 S&P의 H보다 수익률이 작은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보니까 이해가 쉬우시죠? 다만 수수료 측면에서는 환해지형 상품이 더 높으니까 이 부분도 팁으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럼 짬부님 환율 예측해서 투자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물론 그럼 너무 좋겠죠? 근데 환율 예측은 진짜 여러분 전문가분들도 어려운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장기 투자 관점이라면 H 없는 거, 환율 영향을 자연스럽게 받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정리 한번 살짝 하고 넘어가면은, 일단 저 같은 성향, 그냥 편하게 투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국내에 상장된 S&P 500 추천드리고요. 내가 달러
컬러로 한 차이까지 한번 노려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해외 직투, 해외에 상장된 S&P 500 사시면 되는데 근데 국내 상장 S&P 500, 해외 상장 S&P 500 그게 뭔데? 라는 아직까지 좀 이해 안 되신 분들은 이 영상 꼭 한번 보고 오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 이제 진짜 리얼 진또배기 정보 들어갑니다. 바로 절세 관련 정보인데요. 두 번째, ISA, 연금저축, 일반계좌, 해외 직투 이 세금 차이. 여러분 요거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같은 S&P 500 ETF를 사도요 어떤 계좌로 사느냐에 따라서 세금이 천차만별이에요. 여러분 충격적인 표 보여드릴게요. S&P 500 ETF에 투자를 해가지고 1,000만 원 벌었을 때 실수령액 기준으로 순위를 한번 나눠본 거예요. 가장 돈을 많이 받게 되는 순위. 1,000만 원 벌었다. 와 1,000만 원 끝. 이게 아니거든요. 코 떼고 못 떼고 세금 떼고 하다 보면 이제 나한테 실수령액이 되는 게 연금저축 1위, 55세 이후에 받는 연금저축, IS 2위, 3위, 그리고 일반계 그리고 해외 직투 이렇게 됩니다. 1위와 마지막의 차이가 110만 원 정도가 되는 거예요. 무조건 연금저축을 만들어라 이런 게 아니라요. 정말 실수령액을 보고 내 계좌를 잘 선택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위인 연금저축 상품을 조금 더 제대로 보면요 5.5% 저율과세이기 때문에 이게 ISA보다 진짜 유리하거든요. 근데 55세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제가 지금 32이니까 이걸 오픈하려면 23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제가 진짜 너무너무 어떤 급한 일이 생겨서 중도 해지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연금저축 중도 해지하잖아요. 그러면 16.5%의 페널티 세율이 부과돼요. 그래서 이 연금저축은 진짜 노후 자금으로 활용을 해야 돼요. 중간에 뺄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것들은 ISA로 국내 ETF 투자하는 걸 더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표만 보면은 사실 뭐야 해외 직투 안 해야겠네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있어요. 바로 표에서 보이는 것처럼 해외 직투는 연간 250만 원까지 비과세라는 점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비과세. 만약 월 50만 원씩 투자를 한다면 연간 투자금이 600만 원인 거잖아요. 그리고 예상 수익률이 이제 S&P 500이 평균 10% 이상은 됐었으니까 이제 10%라고 했을 때 60만 원의 수익이 된단 말이죠. 내가 번 돈이 250만 원 이하 6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이 0원이에요. 아무래도 여러분 사회초년생이나 소액으로 투자하는데 연간 수익 250만 원 넘긴다는 게 이게 물론 될 수도 있지만 쉽진 않은 일이란 말이죠. 내가 월 100만 원씩 투자해도 여러분 1200만 원이니까 이걸 10% 연수익으로 잡으면 120만 원 정도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250만 원 이하니까 이것도 세금 세이브죠. 그래서 해외 직투에 연간 250만 원 비과세라는 게 사실 엄청난 장점이긴 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 해외 직투에 진짜 해외산 ETF 사는 거에 정말 최고 장점 중에 하나가 또 이 손익통산이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A 종목에서 100만 원 손실이 났고 B 종목에서 150만 원 정도 수익이 난 거예요. 그러면 사실 100만 원을 잃었고 150만 원을 벌었기 때문에 이거 퉁치면 딱 저는 50만 원 정도 번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에게 총 수익인 50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매길게 하는데 사실 아까 말한 것처럼 250만 원 이하는 또 세금을 안 매기기 때문에 사실상 비과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손익통산이라는 것도 해외 직투에 있다. 그래서 짬뽕님 ISA, 연금저축, 일반계좌, 해외 직투 뭐 해야 되냐고요. 세 번째, 나에게 맞는 투자처 찾기. 자, 그럼 이제 실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투자 방법을 찾아드리려고 해요. 특히 사회초년생 기준으로 구체적인 예시들을 제가 보여드릴 거니까 집중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케이스, 적립식 투자. 매달 50만 원씩 3년 넣는다면? 제가 최근에 찐짠이들하고 같이 ETF 투자하려고 50만 원씩 넣기 시작했잖아요. 그런 경우죠. 내가 3년을 할 거다 하면 무조건 최적의 선택은요. 그럼 당연히 ISA가 가장 좋은 선택지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ISA 계좌로 3년 동안 50만 원씩 국내 상장 S&P 500 투자했을 때 그냥 일반 나의 주식 계좌로 국내 상장 S&P 500 투자했을 때 3년 뒤에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렇게 표로 정리해드릴게요. 케이스 두 번째, 1-2년 정도의 단기 투자에게 최적의 선택은 바로 해외 직투, 그러니까 해외 상장 ETF를 구매하는 겁니다. 왜냐? 만약에 월 50만 원씩 투자한다고 했을 때 1년 후에 10% 수익이 났잖아요. 그러면은 나의 투자금은 총 600만 원, 그다음에 수익이 60만 원인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250만 원 이하는 비과세를 받기 때문에 세금이 0원입니다. 그리고 월 100만 원 투자도 똑같아요. 1200만 원 넣고 120만 원 수익을 받기 때문에 이것도 250만 원 이하라 비과세입니다. 왜 이게 해외 직투가 좋냐라고 했냐면 ISA 같은 경우는 3년 동안 의무로 보유를 해야 되고 연금저축은 55세까지 묶여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해외 직투, 해외 상장된 ETF를 사면은 언제든지 수익 실현이 가능하니까 장기 투자 전략이 있는 찐짠이들하면 이걸 추천드려요. 세 번째 케이스, 장기 투자를 하겠다는 찐짠이들. 55세까지 장기 투자할 생각이 있는 찐짠이들은 최적의 선택은 바로 연금저축입니다. 실수령액 1위 보셨죠? 정말 55세까지 내가 할 만한 금액을 넣는 것도 전 추천드려요. 왜냐면 연금저축 혜택이 정말 좋거든요. 여러분 월 50만 원씩 이연 600만 원 납입하잖아요. 그러면 세액 통제로 99만 원을 돌려받아요. 600만 원을 투자했는데 99만 원을 정부가 보태주는 거예요. 수익률로 따지면 16.5% 정도? 대신에 이제 이런 주의사항들이 있으니까 미리 잘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진짜 약간 머리 아플 수 있는 내용들까지 좀 많이 다뤘는데 어쨌든 여러분 저는 예전에 저처럼 완전 강경 적금파 찐짠이들이 제 채널에 정말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전 여전히 내가 목표하는 돈까지는 일정 금액 적금으로 모으는 게 맞다고 생각은 하는데 사실 제가 이제 S&P 500에 대해서 ETF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투자라는 약간 무섭게 느껴지는 것에 있어서 조금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아주 건강한 과정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찐짠이들에게 정말 많이 공유하고 있는데 그 마음이 조금이나마 닿았으면 좋겠고 찐짠이들이 아마 무서운 거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 안 들고 저 짬뿌도 하고 있으니까 좀 같이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저번에 S&P 500의 모든 것 이 영상을 올렸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진짜 쉽게 이해가 됐다, 햄버거 비유 미쳤다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진짜 너무너무 감사했는데 그와 동시에 진짜 많이 달린 댓글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고점 논란. 지금 너무 고점인데 사도 되나요? 얘까지 사라는 거 보니까 진짜 고점인가 보다 이런 댓글이 엄청 많이 달리더라고요. 심지어 뉴스에서도 계속 최고치 막 갱신 이런 키워드들이 나오니까 이거
이거 찐짜님들한테 한번 제대로 설명을 해줘야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자료조사 쫙 하고 오늘도 진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준비해봤습니다. 왜냐면 지금이 고점이라서 못 사겠다는 생각은 완전히 잘못됐거든요. 왜 그런지 제가 정말 알차게 준비했고 S&P 500이 가장 비쌀 때만 산 사람과 가장 쌀 때만 산 사람의 수익률 차이까지 비교하는 표, 요거까지 가져왔거든요. 그러니까 꼭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자, 여러분 제대로 시작하기 앞서서 S&P 500은 이제 충분히 이해되셨죠? 미국 주식시장 전체 시가총액의 무려 80%, 50% 아니고 80% 차지하는 기업들이 500개나 들어있는 완전 초초초 미국 인기 기업 묶음 상품이다. 그래서 어떻게 사는지, 어떤 방식으로 사면 좋은지 하나하나 다 듣고 오케이, 나도 이제 적립식 투자해본다, 짬부랑 같이 해본다 하면서 사려고 딱 보니까 멈칫하게 되는 거죠. 차트 보니까 S&P 500 지금이 제일 고점이네. 부모님 이거 사도 되는 거예요? 사고 떨어지면 어떡해요? 내 피 같은 너 원금 보장도 안 되는데. 이런 고민이 드는 거죠.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일단 저의 대답은 그래도 사라 입니다. 여러분 S&P 500은요 우리가 언제 사든지 고점일 확률이 높아요. 실제로 제 영상에 어떤 찐짜니가 이런 댓글을 남겨줬어요. S&P 500 사라고 하는 영상은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영상 올라올 때마다 사람들이 고점이니 뭐니 소리 할 때 저는 계속 사서 지금 60% 정도 올랐네요. 그냥 사셔요. 고점이니 나발이니 살 걸 무새 되시지 말고요. 여러분 제가 S&P 500 영상을 찍었던 이유는 S&P 500을 사자가 아니고요. S&P 500을 적립식으로 꾸준히 사자였어요. 저의 찐 후회 역시 1억을 모으는 동안 또 1억을 모으고 나서도 이 돈을 S&P 500 적립식 투자를 못했다는 게 제 진짜 진또배기 후회 포인트거든요. 자, 그러면 왜 S&P 500이 고점인데도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라는 건지 정말 쉽게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S&P 500은 늘 고점인 이유. 자, 이렇게 S&P 500이라는 존재가 이 세상에 나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차트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 첫인상이 어떠세요? 계속 쭉쭉 올랐네? 라는 생각이 들죠. 물론 중간중간 하락하는 시기도 보이는데 전체적으로 계속 오르고 있죠. 그러면 10년 전인 2015년에 딱 잘라볼게요. 이때가 이제 우리가 딱 눈 떴던 2015년인 거야. 물론 꾸준히 오른다는 걸 알고 있으면 당연히 투자를 하겠지만 그때가 이제 딱 처음이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헉, 뭐야? 고점이네? 사도 될까? 이 마음은 똑같이 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년 전으로 돌아가 볼까요? 2024년도 똑같아요. 딱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헉, 지금이 고점이야. 어떡하지? 할까 말까? 아씨,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에요. 그때는 계속 오른다는 확신이 지금보다 더 있었을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저도 그렇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탁 잘라서 보면 여전히 고점이라는 이 그래프가 사도 될까? 계속 오르는 게 맞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좀만 더 기다려보면 될까? 여러분 그렇게 하다 결국 못 삽니다. S&P 500은요 시작하는 날이 웬만해선 고점이에요. 전체적으로 약 15%에서 20% 정도의 순간을 제외하고는 계속 상승 중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20% 그 하락 구간에 여전히 희망을 걸잖아요. 저도 그랬듯이. 그러다가 진짜 하락이 온 거예요. 2020년. 이때 여러분 살 수 있을까요? 드디어 하락이 왔어. 오케이. 하려고 하는데 문득 무슨 생각 들어요? 더 내려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조금 더 내려가면 살까? 이런 생각. 여러분 제가 어떻게 이 얘기를 이렇게 리얼하게 할 수 있는지 아시나요? 이게 정말 제 얘기이기 때문이에요. 웃지마 네 얘기야. 그 짤 아시죠? 진짜 내 얘기. 저는 진짜 부동산, 주식, 코인, 달러 웬만한 자산 전문가들이랑은 다 인터뷰를 했잖아요. 여러분 홍춘욱 박사님 아시나요? 홍춘욱 박사님이 주식 말고 이거 사세요. 달러 사라는 말이었어요. 달러 사세요 했을 때 달러가 얼마인 줄 아세요? 이 영상이 업로드된 날짜 기준으로 2021년 8월 4일 환율이 1145원이었어요. 그때 제가 촬영 끝나고 근데 제가 1120원대도 조금 살까 말까 했는데 1145원은 너무 비싼 것 같아요. 약간 이러면서 이제 궁시렁궁시렁 그랬거든요. 지금 얼마게요? 촬영 날 기준으로 1426원 뿐만 아닙니다. 2021년 12월에 한 투자 전문가님이 인터뷰할 때 코인에 대해서 한창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때 저는 실제로 관심이 없어서 그 부분을 다 편집하기도 했고 끝나고 나서도 그냥 좀 시큰둥했거든요. 그때 비트코인 사라고 엄청 하셨는데 그때 비트코인 가격이 6,200만 원이었습니다. 지금 촬영 날짜 기준으로 1억 6천이에요. 네, 이렇게 눈물이 나가지고 눈물 한번 닦고 시작할게요. 그래서 두 번째, 가격과 타이밍으로 의사결정 자체가 불가능하다. 여러분 주식을 살 때 이 가격이면 괜찮은 것 같아, 이 타이밍이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라는 생각은 할 수 있어요. 당연히 저도 그런 생각하니까. 근데 그것 자체로 매번 살지 말지 의사결정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는지 어떻게 아냐고요? 저도 알고 싶지 않았어요. 그 회사의 가치를 보고 계속 사모으면 가격이 알아서 보정이 됩니다. 이 말이 근데 마치 많이 움직이고 덜 먹으면 됩니다 같은 이 다이어트의 정석 같은 너무 도덕적인 말이라는 거 저도 알아요. 근데 이게 진짜예요. 이제는 전 알 것 같아요. 이때가 타이밍이야 라고 하는 걸 맞춘다는 거는 사실상 전문 트레이더가 되겠다는 건데 단타로 그렇게 성공하는 사례가 정말 1%? 0.1%가 될까 말까거든요. 그래서 저는 매달 말일날 50만 원씩 적립식 투자를 하겠다는 저만의 룰을 정해놓고 ISA 계좌에 S&P 500과 제가 따로 공부하는 개별 주식 하나 이렇게 딱 2개만 갖고 있거든요. 전 정말 이제는 가격과 타이밍을 맞출 수 있다는 스스로에 대한 과대평가 1도 없어요. 왜냐면 전문가들을 만나도 심지어 옆에서 바로 들었잖아. 근데 누구 얘기를 들어도 되는 영역이 아니라는 걸 6년간 주식, 부동산, 코인 그 모든 자산에 있어서 다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오로지 적립식만이 저의 자산 구원자라는 걸 눈물 흘리며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의 이 단전에서 올라오는 후회를 기반으로 만든 영상이라 그 영상이 좀 잘 됐던 것 같아요. 아무튼 타이밍을 맞추고
가격을 맞추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건 내가 생각하는 좋은 회사란 이런 것이야 라는 나만의 가설을 세우고 그걸 공부해 가는 건데, 사실 저는 그렇게 하나하나 공부할 자신이 없어가지고 미쿡 잘 나가는 기업 500개 살게, 미국 전체 주식시장의 80% 먹고 있는 애들 한 번에 살게 하는 거거든요. 그게 S&P 500. 그리고 세 번째, 타이밍 잘 맞춘 사람의 수익률.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진짜 아무리 그래도 뭔가 나는 좀 다를 것 같고 뭔가 나는 좀 공부하면 이 저점이라는 걸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거 말해주는 전문가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 말 들으면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저도 그랬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표 2개를 준비해봤습니다. 자, 여기 두 사람이 있어요. 저랑 남편. 둘 다 조건은 똑같습니다. 매년 1년에 딱 한 번 1만 달러 하나로 약 1,40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넣기로 한 거예요. 1년에 딱 한 번. 근데 남편은 저점을 맞추겠어 라는 생각으로 매번 공부하고 자기만의 어떤 뭘 해가지고 귀신같이 매년 S&P 500이 가장 저점일 때 사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저는 나 그럴 시간이 없어. 그냥 그 시간에 일하고 뭐 영상 하나라도 더 만들려 하면서 어쩌다 보니 또 운이 안 좋게 매년 S&P가 가장 고점일 때 산 거예요. 그래서 같이 2005년에 시작을 했는데 남편은 2005년 4월 20일 가장 저점일 때 샀고 저는 3월 4일 가장 고점일 때 산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2024년까지 20년 동안 너무 신기하게 남편은 계속 매년 저점인 달에 귀신같이 샀고요. 저는 정말 운이 더럽게 없게 그냥 막 신경도 안 썼고 해가지고 매년 가장 고점인, 그냥 적당히 고점인 게 아니라 가장 고점인 달에 1만 달러씩 산 거예요. 자, 그렇게 20 years later 20년이 지났습니다. 맨날 차트 보고 여기에 온 신경을 다 쓴 우리 남편, 그리고 어차피 못 맞춘다는 생각으로 그냥 내 할 일 하고 여기에 쏟는 시간이 거의 없었던 저. 자, 그렇게 20년이 지나고 2024년의 마지막 날 12월 31일 날 수익률을 딱 오픈했습니다.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남편은 20년간 가장 저점에서 샀으니까 저보다 한 2배는 연평균 수익률이 높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딱 열어봤더니 남편의 수익률은 연평균 12.25%. 그럼 저는 뭐 거의 연평균 한 5, 6%인가 해서 봤더니 매번 고점에서 산 저의 수익률은 연평균 10.54%. 어라? 둘이 약 2%밖에 차이가 안 나. 여러분, 이게 실제 S&P 가격을 바탕으로 진짜 그렇게 했으면 어떻게 될까의 가설을 세운 칼럼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제가 왜 적립식 투자, 즉 시간으로 이기는 투자를 말하는지 이제 알겠죠? 특히 젊은 나이일수록 타이밍과 가격은 무의미해요. 너 어느 타이밍에 샀어? 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너 얼마나 오래 들고 있었어가 결국 이기는 게임인 거죠. 그래서 제가 적립식 투자를 추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3년, 5년, 10년, 20년 뒤에 찐짜리들한테 짜잔 하고 저의 S&P 500 계좌를 공유하는 게 제 목표 중에 하나예요. 당연히 그 모든 과정을 이렇게 유튜브로 다 공유할 거고요. 네 번째, 내 꿈은 멋있는 부자 할머니. 예전에 몇 번 말한 적이 있는데 제 꿈 중에 하나가 이제 멋진 부자 할머니, 리치 그랜마가 되는 게 꿈이거든요. 막 슈퍼카 끌고. 그러다가 제가 여러분 최근에 역사상 최악의 시장 타이머, 그가 엄청난 부를 일군 방법이라는 블로그 글을 읽게 됐어요. 이게 한 책의 내용의 일부분을 발췌한 건데, 요약하자면 약 1억 7천만 원 정도의 돈을 S&P 500에 넣고 추가로 매년 S&P 500이 가장 고점일 때, 운도 없죠, 가장 고점일 때 추가 매수를 했는데, 그렇게 65년간 단 한 번도 그 돈을 빼지 않고 91살 생일 파티에 자기의 잔고를 처음 열어봤다는 픽션 같은 내용인데, 실은 아니지만 연평균 10.5%의 수익률을 났다는 전제하에 그의 자본은 초기 투자금보다 143배가 불어나서 1860만 달러 하나로 약 265억 원이 잔고에 찍혀 있는 겁니다. 265억. 여기서 주는 교훈은 S&P 500에 적립식으로 장기 투자를 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저도 계산을 해봤어요. 갑자기 눈이 돌아가지고. 제 꿈이 부자 할머니니까 연 10% 수익률을 가정하고 S&P 500에 제가 모은 1억을 먼저 넣고 추가로 매달 50만 원씩 꾸준히 40년간 넣으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 40년 뒤 72살 제 통장에는 77억이 찍히게 됩니다. 헐리 머리. 막 자극이 너무 돼. 그래서 어머, 잠깐만, 나 지금 옷 살 때가 아니야, 개민시킬 때가 아니야 하면서 더 열심히 해보겠다는 마음으로 매달 100만 원씩 넣는 걸로 한번 계산기를 돌려봤어요. 그랬더니 72살 내 통장 잔고 109억. 내 70대 너무 설레. 진짜로. 여러분, 제 70대가 너무 설레요. 여러분, 우리가 심지어 70대 됐잖아요. 그때는 이제 온갖 의료기가 막 더 발전하고 막 리프팅 이런 기계 막 더 많아져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아주 쌩쌩할 거야. 진짜 한 50대처럼 보일 수도 있어. 그때쯤 내 잔고 장난 아닌 거지. 그땐 그냥 뭐 나이도 있고 하니까 돈 없어도 돼, 이거 완전 말도 안 되는 소리. 여러분, 그때 돈 더 있어야 돼요. 진짜 그냥 막 막막하게 내 노후 어떡하지 막 이렇게 걱정하는 게 아니라 평균 수익률 7%에서 12% 되는 S&P 500에 꾸준히 넣기만 해도 내 노후 정말 나쁘지 않은 수준을 넘어서 너무 괜찮잖아. 너무 설레잖아. 우리 찐짠이들도 제가 아래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이 계산기로 당장의 옷, 배달, 잔잔바리, 액세서리 참으시고요. 편집샵 그만 가세요. 미래에 투자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저랑 같이. 우리가 쌩쌩한 몸으로 지금 벌어서 투자하는 돈이 5년 뒤,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를 완전 바꿔준다니까요. 진짜 이때 이 돈이 정말 귀하다는 거 잊지 말고 저랑 같이 오래오래 덜 쓰고 더 벌기 약속. 아, 그리고 정말 여러분, 제가 이거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인데 추가로, 야, 좋은 건 너만 알지 이걸 왜 남들한테 알려주냐? 진짜 의심된다. 약간 이런 반응이 정말 심심찮게 보여가지고 제가 이걸 꼭 얘기하고 싶었는데, 무엇보다 저는 사실 진짜 이런 거 막 뭔지 알죠? 맛있는 거 먹으면 막 친구 데려가고 싶고 막 좋은 거 알면은 막 가만히 못 있는 그 오지랖퍼들 있잖아요. 약간 제가 좀 그런 인간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진짜로 제가 금융의 금자도 모르고 돈의 디귿자도 몰랐던 그 시절에 난 진짜 이런 영상 그냥 하나로 다 끝내버리는 그런 영상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전 아직도 진짜 생생하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만든 영상이니까 찐짠이들이 도움 받았으면 좋겠고 크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여러분 적립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 여윳돈으로 투자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 당연히 꾸준히 투자할 수 있는 안정적인 수입처. 두 가지가 사실 정말 중요합니다. 소위 말해 현금 흐름이라고 하죠. 나의 안정적인 현금 흐름 안에서 여윳돈으로 투자하는 거. 이거 절대 잊지 말고 복리 계산하다 갑자기 눈 돌아가지고 막 내 전액을 넣어 막 이런 건 절대 금지. 모든 투자는 은행과 다르게 원금 보장이 전혀 안 되는 거 항상 기억하시고, 그래서 저도 딱 50만 원 정도의 여윳돈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제 친구가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짬보 나도 그 S&P 500 영상 봤는데 사실 내가 3천만 원 정도 모았거든? 근데 이 돈을 지금 내가 은행에 2.5%짜리 예금에 넣어놨단 말이야. 근데 너 영상 보니까 이거를 다 빼가지고 S&P 500 넣고 싶더라고. 나 어떻게 해야 돼? 제가 근데 진짜 소름 돋았던 게 제가 이 고민을 친구한테만 들은 게 아니에요. 댓글부터 시작해서 DM 오프라인에서 만난 찐짜리들도 다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지금 내가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3,000만 원이든 5,000만 원이든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모아둔 이 목돈을 과연 예금에 넣는 게 맞을까? 이제 이런 고민이 들기 시작한 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저의 대답은 S&P 500으로 옮겨라 입니다. 그 이유를 하나하나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또 엄청난 계산 사이트 찾아내가지고 그것도 다 알려드릴 거니까 최근에 목돈 때문에 고민이었던 분들 영상 끝까지 보세요. S&P 500으로 옮겨야 되는 첫 번째 이유, 인플레이션. 여러분 제가 나중에 각 잡고 이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에 대해서 제대로 다룰 거긴 한데요. 압축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인플레이션 뭐냐, 매년 약 2에서 3%씩 물가가 오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막 야 1,000원 비싸진대, 야 10,000원 정도 비싸진대, 이렇게 하면 이해가 딱 쉬울 텐데 뭐 2%에서 3% 물가가 오릅니다, 그렇게 와닿지 않잖아요 솔직히. 물가 상승, 즉 인플레이션은 쉽게 말해서 오늘의 내 돈 10,000원이 내일은 10,000원의 가치를 못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더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제가 저번에 햄버거 비유 한번 했었잖아요. 작년에는 10,000원으로 햄버거 2개를 사 먹을 수 있었는데 올해는 물가가 올라서 10,000원으로 햄버거 1개밖에 못 사게 되는 거예요. 작년에 2개, 올해는 하나. 자, 여기서 우린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햄버거 가격이 5,000원에서 10,000원으로 올랐다. 그러니까 10,000원 가지고 작년에 2개 샀는데 이번엔 1개밖에 못 산 거겠죠? 이건 물가 상승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돈 10,000원의 힘, 즉 이 10,000원에 대한 구매력이 반토막이 난 거예요. 왜냐면 10,000원으로 저번엔 2개 샀는데 이번 1개밖에 못 사니까 10,000원이 가진 구매력은 반토막 난 거죠. 이거를 바로 화폐 가치 하락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물건 가격이 전반적으로 계속 오르고 돈의 가치는 그만큼 하락하는 현상이 바로 인플레이션인데요. 이건 완전 이해됐죠? 물가 상승, 그에 따른 내 지갑, 통장 속 화폐 가치가 하락한다. 왜 인플레이션이 생길 수밖에 없는지 이런 건 너무 길어져서 제가 다음에 더 제대로 다뤄보기로 하고,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우리한테 어떤 악영향을 주냐는 거잖아요. 월급 빼고 다 오른다. 너무 많이 들었던 이 이야기가 좀 더 깊게 생각해볼 때인 거예요. 그럼 만약에 내 월급이 내년에 최소 2% 안 오르잖아요? 최소 2%? 그럼 사실상 내 연봉은 동결이 아니고요, 2% 하락한 거예요. 왜냐면 밥값, 기름값, 내 생활의 전반적인 모든 게 다 2%씩 오르는데 내가 받는 돈은 그대로니까 사실상 하락인 거죠. 그리고 내 연봉이 2% 올랐다. 그게 바로 동결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어떤 찐짜니가 제 영상에 이런 댓글 달아줬어요. 예적금에 돈을 넣는 건 투자를 안 하는 게 아니다, 원화에 투자하고 있는 거다. 거기에 제가 완전 띵 맞았거든요. 아 그러네, 한국 돈, 즉 원화에 투자하는 게 예적금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원화 투자에 대한 수익률이 적게는 2%, 막 우리 주거래 은행 가면 2% 정도 받죠. 청년도약계좌 같이 나라에서 만들어준 거는 7에서 10%짜리도 있는 거죠. 자, 이런 얘기를 듣고 나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뭐야, 나 적금 안 해, 나 예금 안 해, 막 이래버릴 수 있는데, 여러분 적금 자체는 돈을 벌기 위한 게 아니에요. 돈을 모으는 습관, 그 마인드 자체가 제일 중요한 거라고 제가 정말 여러 번 말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최소 2,000만 원, 많게는 5,000만 원까지는 원금이 보장되는 곳에서 돈을 모으는 걸 추천을 해요. 왜냐면 요즘엔 여러분 진짜 저 때는 없었는데요, 나라에서 말아주고 밀어주는 청년 관련 적금이 너무 좋아요. 원금 보장되는데 이율이 너무 좋아. 비과세 혜택 줘. 그거 다 합치면 8에서 10% 돼. 무조건 그거 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지금 모은 목돈이 있는 상태인 거죠. 아까 제 친구의 고민처럼. 자, 그래서 두 번째, 3,000만 원 있을 때 S&P 500 플랜. 자, 지금 제 친구는 은행 예금 2.5%짜리에 3,000만 원을 넣어둔 상태예요. 물가 상승 10월 기준으로 2.4% 나왔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내가 예금이라는 곳에서 이자를 받기 위해 넣어놨지만 이자를 받긴 받는데 그게 무의미한 이자인 거죠. 왜냐면은 물가가 그만큼 올라버리니까. 사실상 이건 없는 이율이다라고 생각해서 이 모든 돈을 저는 S&P 500으로 넣는 걸 추천을 했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두 가지 가정이 있습니다. 내가 매달 월급을 안 받아, 혹은 내가 매달 월급은 받아도 적금을 할 수가 없어, 적립식 투자를 할 수 없어, 혹은 현금흐름이 없어. 이런 상태에서 3,000만 원 있는 사람과요, 매달 월급을 받고 심지어 거기서 매달 통장에 현금 흐름이 있는 거죠. 그 상황에서 내가 매달 적립식 투자도 할 수 있어 하는 사람이 3,000만 원 갖고 있는 플랜이 조금 달라요. 자, 여러분 여기서 집중하셔야 돼요. 제가 강조하는 이 S&P 500 적립식 투자에서 제일 중요한 건 가격 보정이거든요. 자, 여러분 가격 보정, 이 보정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여자 찐자리도 공감하겠지만 스노우 어플에서 사진 찍고 좀 이렇게 보정하잖아요, 인스타에 올리면은. 그럴 때 여러분 얼굴 보정할 때 스노우가 추천해주는 걸 팍 했을 때 약간
약간 솔직히 보정티 나잖아. 뒤에 막 울룩불룩하고 이렇게 울어있고 막 너무 눈 커지고 막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기능 하나하나 눌러가면서 여기 살짝 이렇게 주름 눌러주고 뒤에도 약간 우글우글하지 않게 조금씩 만지면 만질수록 내가 터치를 하면 할수록 자연스러운 꽤 이쁘게 났네 싶은 그런 내 얼굴이 완성되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내 셀카의 완성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S&P 500도 똑같아요. 내가 자주 만지는 만큼 내가 자주 정립하는 만큼 가격 보정이 돼서 좋은 투자가 되는 거예요. S&P 500 난 절대적으로 저점을 사겠어 라는 거는 나는 신이 되겠어 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가격을 맞추고 타이밍을 맞추는 건 그 어떤 주식 천재가 와도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S&P 500 적립식 투자에서는 꾸준히 넣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냥 이게 다예요. 김승호 회장님도 최근에 브이로그 영상에서 지나가듯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매일 넣는 게 제일 좋고 그 다음으로 좋은 건 매주 넣는 거고 그 다음으로 좋은 건 매달 넣는 거다. 그만큼 우리가 알 수 없는 이 주식 가격은 꾸준히 사면서 그 가격을 보정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가장 좋다는 거죠. 자, 그래서 3천만 원 있는데 추가 월급이 없거나 매달 적금식으로 투자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하는 분들은 딱 1,000만 원어치 먼저 S&P 500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50만 원씩 매달 40개월씩 3년 4개월 동안 넣거나 100만 원씩 20개월씩 1년 8개월 동안 매달 정해진 달에 넣는 걸 추천합니다. 난 3천만 원이 있어? 1,000만 원을 먼저 넣고 50이든 100만 원이든 내가 매달 정해진 날에 이 저금통 안에서 빼서 넣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왜냐면 그래야만 가격 보정이 되기 때문에. 짬분님 근데 그러다가 만약에 내가 1,000만 원 넣고 꾸준히 넣는 그거 상황이 계속 오르면은 그때 그냥 다 넣을 거 약간 이런 식으로 후회되면 어떡해요?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맞아요. 당연하죠. 하지만 여러분 말했죠? 그걸 알 수가 없어요. S&P 500이 오를지 떨어질지 알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을 보정, 즉 내 얼굴 이렇게 스노우 터치하듯 만지는 게 중요한 거다. 자, 이 상황은 뭐였어요? 3천만 원이 있는데 매달 적립식 투자는 이제 앞으로 불가능하다 하는 분들이었어요. 근데 솔직히 제 구독자분들, 제 찐짜리 분들은 아마 이런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3천만 원 모아놓고 적금은 또 이대로 계속 하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실제로 제 친구는 어떤 상태였냐면요. 3천만 원이 예금에 있고 매달 50만 원은 청년도약 계좌에 넣고 있고 30만 원은 5%짜리 일반 적금에 넣고 있고 10만 원은 청약에 넣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달에 총 90만 원 저축하고 있는 거죠. 진짜 대단한 거예요. 거의 100만 원 저축하고 있는 거니까. 저는 이 친구한테 이렇게 추천했어요. 앞으로 이 친구는 가격을 보정할 수 있는, 즉 적립식 투자가 가능한 친구잖아요. 매달 넣는 돈이 있으니까. 그래서 3천만 원 모아놨죠. 여기서 먼저 2천만 원을 빼서 S&P 500 한 번에 넣으라고 말해줬어요. 그 다음에 그럼 1,000만 원 남잖아요. 1,000만 원에서 100만 원씩 10개월에 걸쳐서 정해진 날에 넣어라. 3천만 원에 대한 플랜 이렇게 세워줬고요. 그리고 청년도약 계좌 50만 원 무조건 그대로 유지해라. 그리고 청약 10만 원도 그대로 유지해라. 근데 이제 5%짜리 적금에 넣고 있다는 그 30만 원 있죠. 그거를 5%짜리 적금에 넣지 말고 나스닥 100에 매달 넣기를 추천했어요. 짬분님 갑자기 뭐 나스닥 100 뭐예요? 라고 할 수 있는데 많은 투자자분들이 입을 모아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젊을수록 리스크를 져라. 아직 살 날이 많기 때문에. 예전에 제가 이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막 전문가분들 모셔서 인터뷰할 때마다 짬분님 젊으니까 좀 더 리스크하게 투자하시죠. 저는 적금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그때는 내 돈 책임져 주지도 않을 거면서 원금 보장 되지도 않는 곳에 왜 넣으라 그래?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재택한 지 6년이 지났거든요. 사실 너무 후회돼. 그 말 들을걸. 젊음이 깡패더라고요, 여러분. 난 언제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무릎과 손과 마인드를 가졌기 때문에 조금 더 리스키한 투자를 그때 했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이제는 조금 하게 되는데요. 얘도요, 이름에서 조금 이렇게 느껴지듯이 미국 100개 기업에 투자하는 안정적인 ETF예요. S&P 500이랑 나스닥 100 차이는 너무 쉬워요. 이 표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쉽게 비유하자면요, S&P 500은 골고루 담은 영양 식단이고요. 나스닥 100은 성장기 아이들을 위한 고기 반찬 위주의 식단이라고 생각하시면 진짜 편하실 거예요. S&P 500 미국 기업 1등부터 500등까지 다 모았어. 요거예요. 그래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술주뿐만 아니라 코카콜라 같은 음료, 존슨앤존슨 같은 생활용품, JP모건 같은 은행, 이런 식으로 미국의 모든 산업 분야 1등 기업들이 골고루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성장한다? 그럼 같이 성장하는 가장 대표적인 지수라고 볼 수 있겠죠. 즉 어느 한 산업이 망해도요, 타격이 적어.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식 너무 하락했어요. 인스타 난리가 났길래 주식창 딱 켜보면 어때요? 우리 건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2%. 왜냐면은 아주 골고루 500개 기업이 있다 보니까 큰 하락 이런 게 없어요. 저랑 같이 지금 S&P 500 투자하고 있는 분들 공감하실 거예요. 근데 나스닥 100은 무엇이냐? 100에서 느껴진 것처럼 500개보다 아무래도 100개니까 당연히 그 안전성이 500개보단 덜 하겠죠. 이건 심지어 또 뭐냐면요, 미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기술주 100개만 뽑았어 입니다. 이 기술주가 중요해요. 나스닥 시장에 상장된 기업 중 금융회사를 뺀 상위 100개 기업입니다. 애플, 엔비디아, 테슬라, 구글 같은 빅테크 기업의 비중이 훨씬 높아요. 자, 그래서 장점은 뭘까요? 요즘처럼 막 기술주가 날아올 때 수익률이 엄청납니다. 단점은 뭘까요? 기술주가 폭락하잖아요? S&P 500보다 훨씬 마음 아프게 파란불이 막 켜지는 거야.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셨죠? S&P 500보다는 나스닥 100이 변동성, 즉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롤러코스터가 좀 크지만 그만큼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실제로 나스닥 100의 최근 10년 연평균 수익률이 얼마인 줄 아세요? 약 18% 수준이에요. S&P 500의 같은 기간에 연평균 약 12% 정도였으니까 훨씬 높은 편이죠. 하지만 여러분,
여러분 알죠? 당연히 그만큼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 거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친구한테 S&P 500은 이 친구가 3천만 원 안에서 계속 가격 보정하면서 넣을 거니까 30만 원 정도만 나스닥 100에 넣기를 추천을 한 거예요. 근데 친구가 젊으니까. 자, 여러분 정리 한번 할게요. 짬부의 3천만 원 플랜 이제 이해되셨죠? 한 번에 거치해버리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적립식 투자의 최대 장점은 가격 보정이기 때문에 나의 가능한 월 저축 금액에 따라서 1,000만 원 먼저 거치하고 나머지 매달 넣거나 매주 넣고, 아니면 내가 매달 조금 더 넣을 수 있다 하는 분들은 2천만 원 한 번에 거치해서 나머지 1,000만 원을 내가 정해둔 일정 금액과 일정 날짜에 넣는다. 오케이? 그 외에 내가 일반 적금 3%에서 5%짜리 적금을 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나스닥 100으로 옮기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청년 관련 적금, 특히 내년에 오픈된 청년 미래적금 이런 것들은 여러분 절대 끼시면 안 됩니다. 원금 보장되면서 그런 이율 진짜 없어요. 근데 추가로 넣는 적금은 약간의 변동성은 있지만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나스닥 100을 추천한다. 왜냐? 우린 젊으니까.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적립식 투자의 중요성. 여러분 제가 진짜 계속해서 적립식 투자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1,000만 원이든 3,000만 원이든 내가 열심히 모은 돈을 한 번에 넣는 것에 대한 약간의 두려움이 대부분 있거든요. 왜일까요? 내가 나름 열심히 큰 돈을 모아서 한 번에 넣었는데 그 이후로 떨어질까 봐. 한분님 제가 주식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렇게 떨어져요. 그런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S&P 500은 계속해서 우상향 중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우리가 살 때 고점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네네 제가 가져왔습니다. 실제로 금융위기 때 큰 돈을 넣었다면 언제 내 돈을 회복하는가? 이거 많이들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실제로 댓글에 제가 이제 S&P 500을 추천하니까 어떤 분이 와, 이 사람 그 하락 기간을 못 견뎌서 그렇다. 하락이 진짜 길게는 막 3년 5년도 있는데 지금이 고점인 건 맞다. 그 하락을 어떻게 견디려고 하냐 막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과거 데이터를 가져와서 큰 돈을 가장 고점에 넣었을 때 그리고 하락이 왔을 때 어느 정도 지나야 원금 회복을 하는지 제가 그대로 데이터를 가져왔거든요. 여러분 실제로 2008년에 엄청 큰 금융위기가 있었어요. 금융위기라는 게 크게 안 와닿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최근에 겪었던 게 뭐예요? 코로나죠. 그때 막 주식 난리 났었단 말이에요. 코로나보다 그 충격과 하락이 길었던 게 바로 2008년 금융위기입니다. 만약 그 금융위기 오기 직전에 제가 타임머신을 타고 한번 가볼게요. 하필 제가 가장 고점일 때 그때 짬부가 S&P 500에 눈을 떠버린 거지. 제가 그때 돈을 넣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극단적이지만 가장 잘 극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데이터입니다. 먼저 이 금융위기 하락장이 발생하기 전 종가 기준으로 최고점이 언제였냐면요. 2007년 10월 9일이에요. 그리고 이 종가를 회복한 시기가 언제인 줄 아세요, 여러분? 무려 5년 5개월이 지난 2013년 3월 28일이었습니다. 만약에 2007년 10월 9일에 나의 목돈을 한 번에 투자해버렸다면 무려 5년 5개월 19일 동안 원금 회복하기 위해서 기다렸어야 되는 거예요. 와, 5년 동안 마이너스를 본다? 이게 진짜 보통 멘탈이 아니고서 버티기 어렵겠죠? 자, 근데 여러분 이거는 그 돈을 넣어놓고 가만히 있었을 때 5년 5개월 뒤에 원금이 회복된다는 의미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원금을 넣고 하락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꾸준히 적립투자를 했을 경우에 하락장에서 얼마나 이 원금 회복 기간을 줄일 수 있는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각자의 목돈이 다를 수 있어서 5천만 원, 3천만 원, 1,000만 원 기준으로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자, 여러분 제가 5천만 원을 넣고 원금 회복이 되려면요 무려 5년 5개월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5천만 원을 넣고 하락하든 말든 S&P 500 미국 시장 더 갈 수 있어 하는 이 믿음으로 50만 원씩 꾸준히 매달 넣었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여러분 원금 회복 기간이 1년 앞당겨집니다. 2012년 3월에 저의 돈은 원금 회복이 돼요. 그럼 만약에 5천만 원이 아니라 3천만 원을 먼저 거치하고 월 50만 원씩 넣었다? 그럼 2011년에 원금 회복이 됩니다. 당연하죠? 들어간 5천만 원보다 3천만 원은 더 적은 돈이니까 원금 회복도 그만큼 빨리 되는 거예요. 그리고 1,000만 원을 거치하고 월 50만 원씩 적립 투자했다면 약 3년 2개월 후에 내 원금 회복이 됩니다. 자, 여러분 하락장을 더 빨리 벗어나기 위해선 반드시 적립 투자를 해야 된다. 이게 딱 느껴지나요? 근데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느껴는 지는데 그러면 3년이 지나서야 이자를 받는 것도 아니고 뭐 수익률이 오른 것도 아니고 더 원금 회복한 거예요? 제 돈은 2, 3년 동안 아무 역할 못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여러분 S&P 500은요 절대 1년, 2년, 3년, 5년 정도 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오히려 그러려면 그냥 매년 뭐 5%짜리, 6%짜리 특판 단기 적금하는 게 더 이득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자라도 그땐 받으니까. 근데 여러분 큰 시장에 오래 투자하는 거 이게 승리의 법칙이거든요. 만약에 제가 저 때 이제 겨우 원금 내가 진짜 이놈의 파란불 보느라 얼마나 힘들었어 빨리 빼버려야지 하고 그동안 이제 있던 그 주식 돈을 다 빼는 게 아니라 제가 2007년 10월 가장 고점에 사서 3년이 지나서야 겨우 원금 회복이 된 이후로도 꾸준히 50만 원씩 넣었다면 지금 저는 얼마가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또 기똥찬 사이트 하나 알아봤잖아요. 백테스트 할 수 있는 계산기거든요. 투자 조건을 설정해 볼게요. 전 S&P 500이고요. 적립식이고 최초 투자금이 3천만 원을 넣어놨다고 했었죠. 자, 3천만 원 해놓고 매회 적립금은 50만 원으로 해볼게요. 그리고 적립 주기는 매월, 그러니까 매달 전 50만 원씩 넣는 거예요. 시작일이 제가 언제라고 했죠? 제일 고점인 날 10월 9일날 했고 종료일은 2025년 11월 26일인 거예요. 자, 뭐 수수료 비용 반영 이런 거 일단 안 해보고 백테스트 실행해 볼게요. 빠밤. 자,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저의 자산은 5억이 되어 있습니다. 2025년 11월 제 통장에 5억이 찍히게 돼요. 그냥 꾸준히 50만 원씩 넣었을 뿐인데
총 수익률 261%. 와우. 이 레버리지 백테스트라는 사이트는 제가 더보기란에 고정 댓글 써놓을게요. 찐짜님도 한번 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더 리얼하게 제가 재테크를 시작한 2019년부터 한번 해봤다고 해볼게요. 자, 2019년 1월 1일로 일단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때는 뭐 최초 투자금 이런 거 없었겠죠? 돈을 안 모았으니까. 100만 원씩 한번 넣었다고 해볼게요. 적립식으로. 백테스트 실행해보면 어떻게 되냐? 지금 저의 자산은 1억 4천이 되어 있습니다. 대박이죠. 총 수익률 69%. 그러면은 한 번 더 리얼한 버전 갈게요. 제가 1억을 모으고 바로 집을 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최초 투자금 1억 넣고요. 매회 100만 원씩 넣는다고 하고 시작일을 영상 올렸던 그때의 날짜로 한번 해볼게요. 1억을 넣었고요. 100만 원씩 매달 S&P 500에 넣은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어떻게 되냐면 저의 최종 자산은 2억 2,900. 총 수익률 52%. 네, 그렇더라고요. 하지만 지난날의 저의 적금도 충분히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후회는 일절 없습니다. 다만 제가 ETF에 대한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똑같은 시간을 재테크 하더라도 이 찐짠이들은, 정말 찐짠이들은 그 재테크하는 시간이 더 알찼으면 좋겠고 더 재밌었으면 좋겠고 당연히 더 좋은 수익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요즘에 진짜 ETF 이것만 보면 아주 그냥 눈이 돌아가고 있거든요. 진짜 다 알려주고 싶어가지고. 근데 여러분 항상 주의해야 되는 건 어쨌든 이건 원금 보장이 되지 않는 투자예요. 주식은 특히나 위험 투자로 분류가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한 상태에서 내가 충분히 공부도 하는 상태에서 이 모든 것들을 잘 소화했으면 좋겠고, 제가 3천만 원 모은 찐짠이들, 5천만 원 모은 찐짠이들은 웬만해서는 이제 S&P 500 적립식 투자로 갈아타라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요. 그런 찐짠이들은 이미 적립식 투자를 하는, 내가 적금처럼 돈을 모으는 게 익숙한 찐짠이들이기 때문에 이 돈을 대하는 마인드가 이미 다를 거기 때문에 추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영상 잘 이해되셨을까요? 3천만 원이든 5천만 원이든 한 번에 그 돈을 팍 넣어버리는 거는 가격 보정 측면에서 위험하기 때문에, 만약 3천만 원이 있다면 1천만 원 혹은 2천만 원 먼저 들어가고 나머지 금액 안에서 매주 매월 내가 날짜와 금액을 정해서 꾸준히 넣는다. 그리고 지금 정부가 밀어주는 청년 관련 적금들 외에 돈이 좀 남는다 하는 분들은 나스닥 100을 해볼 것. 나스닥 100에 대한 질문도 진짜 많아서 제가 한번 나중에 이렇게 제대로 다뤄볼게요. 그럼